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수학과 교육원을 강의를 하게 된 김경록입니다. 이게 갑자기 그 코로나19 때문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이 바뀌게 되면서 저도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좀 미흡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상 약간의 어색함이 있더라도 그후 여러분들도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강의는 유튜브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시청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이제 필요한 사항이 여러분들이 지메일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메일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아이디를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수학과 교육이란 과목이 일주일에 2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이걸 동영상 강좌를 25분짜리 이상으로 해서 2개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개, 다음 주에 2개 해가지고 총 이번 3월 달에는 4개의 동영상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다 시청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출석을 했다는 그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녹화 동영상을 나중에 시청을 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요 댓글 부분에다가 본인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가로에다가 이쪽에다 학번 2자리를 학번 뒤에 제일 뒤에 있는 번호 2자리 있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뭐 2007-4864다 뭐 했다면 뭐 64번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하고 학번 번호 2자리를 넣어가지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출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 댓글 강좌 처음 들어가셨을 때 보면서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좌 한 25분 이상 할 거예요. 그때 끝날 부분에다가 다 시청하고 나서요 댓글에다 다시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학번 뒤에 2자리를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한 줄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수강 완료 아니면 뭐 청강 완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강의 완료, 출석 완료 하여간 이렇게 한 줄을 달아주셔야지 처음에 시작과 끝을 다 참여를 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댓글을 2개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화면 캡처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화면 캡처로 해가지고 화면을 캡처 하셔가지고 제 메일로 파일 첨부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해서 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되죠. 그때그때마다 뭐 2개 듣고 나서 보내셔도 되지만 좀 보내기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보내셔도 돼요. 모아가지고 언제까지냐? 3월 29일이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29일 일요일날 저녁 12시까지 안으로만 해서 이번 주 2개 동영상 듣고 다음 주 동영상 제가 2개 올리면 그거
들으시고 나서 그 4개 그러면 하나 들을 때마다 화면 캡처한 파일이 하나씩 붙겠죠. 그러니까 총 4개의 파일을 첨부하셔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강의 계획서에 제 메일이 나와 있죠. 혹시나 모를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KKROK 골뱅이 하고요. 학교 메일이에요. 그죠? ac.kr 그죠? gnuac.kr 해서 이쪽 메일로 나중에 파일 첨부를 하셔야 돼요. 꼭 이걸 29일 저녁 12시 안으로 이걸 보내주셔야 제가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전부 출결 처리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메일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또 업로드 할 때요.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 제가 나중에 과대표를 통해서 그 URL 이 주소 창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과대표를 통해서도 알려드리지만 또 하나는 그 아마 단톡방을 제가 하나 만들 겁니다. 수학과 교육 원이라는 단톡방을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에도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해서 교육을 동영상 강좌를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소통을 못한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이 있다면 거기서 저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좀 그때 거기서 서로 얘기를 나누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죠? 자, 교재는 이게 되겠습니다. 초등수학 교육론이죠. 쓸게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잘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초등수학 교육론 이고요. 김성준 선생님 외에 총 8분이 쓰셨네요. 그러니까 김성준 선생님 외에 7분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초등수학 교육론이라고 찾으면 돼요. 앞에 소제목이 하나 있긴 해요. 2009 교육과정 중심이란 말이 있죠. 2009 교육과정 중심. 한 가지 이 책은 2015년 교육과정에 첨삭이 안 돼 있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따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 할 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다시 그걸 좀 보강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이 교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 교육과정 중심의 초등수학 교육론 이거 준비하셔서 오늘은 뭐 준비를 못 하셨겠죠. 근데 교재를 미리 다음 강좌부터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준비하셔야죠. 다음 주 수업할 때는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요. 시험에 대한 걸 얘기한다면 점수에 대한 걸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출석 10% 잡고요. 그리고 과제물 20% 잡고요.
그죠? 과제 및 태도 점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과제물 그때 제출하라고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 맞춰서 제출하면 되죠. 지금은 온라인상이니까 그렇고 나중에 학교 가서 이제 저희가 만났을 때 과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10%, 과제 20%, 그 다음에 시험이 있죠. 자, 시험에 대해서 70%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보는데요. 그래서 중간 30, 기말 40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학교 강의 계획 자체가 좀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많이 틀어져 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한꺼번에 해서 한 번에 시험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나눠서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좀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배점 비율은 출석, 과제, 시험 이렇게 10%, 20%, 70%에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죠. 이 강의 목표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수학을 지도하는 예비 초등교사로서 필요한 수학교육의 목표와, 그죠? 초등수학 교육과정의 변천,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 방법과 태도, 그죠? 그리고 수학학습 심리나, 그리고 수학학습 지도 방법과, 그리고 수학과의 이러한 또 평가 방법이라든지 수학 교구와 공학 도구의 활용 등 이런 실제적인 수학 교육의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수학과 교육 연구 이 부분은 그래서 수학 교과 교육론의 내용이 중점이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련 키워드를 혹시나 이런 걸 좀 하고 싶으면 뭐 초등수학 교육론이나 아니면 초등수학 학습 지도 이론 뭐 이런 자료를 키워드로 해서 중심 키워드로 해서 관심 있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요, 이걸 보면은, 뭐, 이제, 강의 계획서상 보면 처음에는 뭐 수학교육의 목표라든지, 이제 이 교재를 보시면 이제 다 나온 거니까,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수학교육의 변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 방법과 태도라든지, 아까 심리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 지도 이론에 관한 거라든지, 문제 해결 지도에 관한 거라든지, 그죠? 기타 뭐 좀 수학 특수 아동 지도 같은 부분에 대한 거, 뭐 영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학습이 좀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법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공학 도구를 이용한 수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오늘 첫 장은요, 이제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 그래서 수학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뭐 수학의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또는 수학이 과연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저 수학 과목도 전에 수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언급이 된 내용인데, 수학 자체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규칙성과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뭐 보통 우리가 수학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밀한 지적 활동으로서 하는, 뭐 다른 말로는 과학의 여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989년이죠. 루코스라는 학자는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볍게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하면 혹시나 이제 그 부분만 써머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재를 준비해서 그 부분만 밑줄 그어서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그런 거에 시험에 반영되니까 그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자, 루커스는요, 첫 번째 수학에 대해서 수학은 기억해야 할 고립된 사실과 기법의 모임이다. 두 번째 표현으론 수학적 진리는 절대적이다. 세 번째론 수학이란 정확한 과학이다. 네 번째로는 수학은 주로 기호적 표상과 조직을 취급하므로 보통의 쓰기와 말하기 기능은 수학적 의사소통에 필요하지 않다. 다섯 번째는 수학은 누군가 외롭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견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줄이려면 우리는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형태처럼 이렇게 이러한 오해를 사는 부분을 줄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의 통합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이 수학적인 부분을 학생들과 이제 나누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수학이란 게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는 그죠? 수학은 규칙성과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학생은 뭐 좀 이따가 예로 뭐 이 규칙성이나 관계에 대한 거 예로 뭐 하노이 탑이나 토끼의 번식 문제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뭐 학생들이 자연이나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서요, 그걸 여러 가지 수학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수학 자체가. 예를 볼까요? 하노이 탑. 혹시 하노이 탑을 들어보셨나요? 인도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신들을 뭐 조성해서 신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신전에는 황금 기둥으로 된 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돼서요. 기둥이 3개가 있는데 기둥마다 이렇게 조금씩 사이즈가 다른요. 이러한 온판 형태로 된, 그죠? 홈이 이렇게 파인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온판들이 이게 64개가 있대요. 64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만 할까요? 교재 6개가 그려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옮긴대요. 옮겨가지고 나중에 이걸 그대로 다른 쪽으로 똑같이 옮길 때 총 몇 번에 걸쳐서 옮길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문제가 하노이 탑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전설은
예를 들면 64개가 있다. 그러면 64개가 이쪽으로 다 옮길 때, 그죠? 다 옮기게 되면, 128개구나. 128개가 되면, 다 옮기게 되면 지구는 뭐 멸망할 것이다. 뭐 그런 전설이 있다는데, 실은, 그 전설을 나중에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지구의 멸망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로도 와닿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보게 된다면. 하여간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규칙이 하나 있죠. 근데 한 번에 한 개의 원판을, 그죠? 다른 막대기에서 한 막대기에서 다른 막대기로 옮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한 원판만 옮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작은 원판 위에는 큰 원판을 옮길 수 있어요. 만약 이 작은 것을 먼저 이쪽으로 옮기고 이 기둥에다 옮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큰 거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 원판 위에는 큰 원판이 올라갈 수 없어요. 큰 원판 위에는 작은 원판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규칙에 의해서 옮기면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하고 규칙성 찾기에 대한 한의탄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6개도 너무 많으면 한번 3개짜리로 해볼까요? 3개짜리로. 자,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몇 번에 걸쳐 옮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은 거 하나 옮길게요. 작은 거 하나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옮겼어요. 그죠? 한 번. 그죠? 그 다음, 요걸 옮길까요? 이제 옮겨야겠죠? 중간 것을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죠.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이쪽 칸으로. 그죠? 2번.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이쪽으로는 옮길 수가 없잖아요.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게 여기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옮길게요. 이렇게 3번 옮길게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 큰 걸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4번.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다 없어지겠네. 4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으로 올리면 순서대로 안 쌓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5번. 작은 거, 작은 원판에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원판에 여기로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6번. 6번. 그지? 2층으로 쌓은 다음에 얘는 없어지고 마지막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7번 이렇게 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그죠? 둘, 셋 이렇게 하죠. 총 몇 번이 걸렸습니까? 3개일 때 7번이 걸렸어요. 7번. 그죠? 이걸 자꾸 하다 보면 규칙성이 생겨요. 이 원판의 개수가 3개일 때 7번이 되고요. 원판의 개수가 4개일 때 또 몇 번이 되고 5개일 때 몇 번이 되고 이런 걸 찾다 보면 어떠한 규칙이 차가 나게 되냐면 원판의 개수가 3개니까 2의 3승은 8이죠. 빼기 1은 뭐가 된다? 7번이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6개짜리죠. 6개짜리. 나중에 이걸 막 하다 보면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총 몇 번에 걸쳐 할 수 있을까요? 2의 6승 빼기 1은 뭐가 될까요? 그죠? 64인가요? 그러면 64 빼기 1이니까 63번에 걸쳐서 6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반대편으로 층층이 6개를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인도의 신전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128개라고 한다면 2에 128승 빼기 1번이 걸리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판이 작은 것은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그 신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원판이 하나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제일 밑에 층에 있는 것은 엄청 크겠죠. 조금씩 작아지면서 128층까지 쌓아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하나 빼갖고
그 무거운 걸 반대편 기둥에다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그리고 인간이 하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곤해서 몸도 지치고 체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균일하게 옮길 수는 없겠죠. 시간이 더 많이 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쪽 옮기는 거 1초가 걸린다고 균등하게 잡아봅시다. 그럼 2의 128승초 빼기 1초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요, 지구가 생성되면서 어떠한 위성이 행성이 생성돼서 별이 소멸할 때까지의 몇백만 년이 걸리는 시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환산이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도 또 후손이 한참 몇십 세대, 몇백 세대가 살더라도, 인간이 존재하더라도, 그러고도 몇백만 년이 아니고 몇십억 년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그래서 지구는 멸망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계산법이 나와요. 실제 계산하면. 근데 그래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다 옮기게 되면 한다는데, 이 다 옮길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전설에 떠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로는, 수학이라는 건 일종의 이런 규칙성 찾기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게, 이거 지우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